저희 채널의 낭만적인 소설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낭독 시간에 올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단편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떤 반전과 감정들을 담고 있을까요?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릴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모두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밭질을 하던 중에 큰딸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와 말했다. 엄마, 빨리 집에 가요. 아빠가 또 이모 집에 가셨는데 반 시간째 안 나오고 문도 닫혀 있어요. 얼른 가봐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에 찬 마음으로 이를 팽개치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달리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동안 몰래 하던 짓 이번엔 빠져나가 보라고.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닥거림과 남편의 눈빛을 보고 의심이 생겨 딸에게 아빠를 감시하게 했던 터였다. 그래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모 집에 도착하자 문을 세차게 발로 차며 집 안으로 들어가 얼굴에 노기가 가득한 채 외쳤다. 거기 누구 있나? 비열하게 남의 집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당장 나와. 집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모가 침대 위 어지럽혀진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고 속옷까지 살짝 비치는 모습에 본능적으로 남편과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음을 느꼈다. 딸도 틀림없이 잘못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모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뭐 하세요? 왜 제 집에 마구 뛰어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그녀는 소리쳤다. 어디서 그런 척하지 말아라. 내 딸이 다 봤다. 변명하려 하지 마. 뭘 봤다는 건가요? 남편분이 여기 있다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남을 모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와서 얘기하세요. 분노에 찬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얼마나 뻔뻔한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네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내 동생이 이런 여자라니 불행하게도 내가 너 같은 여자를 가족으로 둬야 하다니. 이모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시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남편 있으면 잘 챙기세요. 남의 집에 와서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더욱 화가 난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 알고 있어. 다. 언젠가 네 뻔뻔한 행동 때문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형부에게 집착할 줄이야. 정말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군. 다시 한번 실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 번 남편과 올케 사이를 의심했지만 한 번도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 만약 먼 곳에 있는 누군가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면 차라리 이해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집 가까이에 있는 올케와 몰래 만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목공일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넘어갔다 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줄 알아. 남편으로서 어찌 그리 뻔뻔하게 올케와 어울릴 수 있는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따로 없다.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막 그곳에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남편은 모르는 척하며 태연히 말했다. 뭘 봤다는 거야?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안 보이냐? 하지만 그녀는 더욱 화가 나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발뺌해도 우리 딸이 직접 본 거야. 말도 안 되는 핑계는 이제 그만둬.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반응했다. 그만해. 이웃들에게까지 소문 퍼지게 할 작정이야? 입 좀 조심해.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거야. 체면은 다 깎였으니 남은 게 뭔지나 한번 돌아봐. 내 말 명심해. 언젠가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그때는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을 테니. 남편은 화를 내며 도구를 내팽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억울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고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이 결혼 생활을 정리했을 것이다. 웬니 동생인 빈 씨에게 둘을 소개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터는 몽카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고 이제 40세가 되어가지만 결혼 생각은 없던 사람이다. 약 4년 전 그는 둘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둘이 함께 일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 당시 투도 40에 가까워졌고 결혼을 한 적은 없으며 주위에서는 그녀가 과일 장사꾼이라고 들었다.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알 길이 없었다. 처음 튜가 주는 인상은 모두에게 호불호가 갈렸다. 그녀의 방은 남들과는 다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옷차림은 화려하고 화장은 진했다. 입술과 팔에는 문신이 있었고 말투는 다소 요염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투안이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의아해했다. 투안은 투가 장사꾼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투안이 40 가까이 되어 결혼 상대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를 축하해줄 만한 일이라고 여겼다. 형제는 단 둘이었고 민 씨는 집의 윗부분에, 투안은 아래쪽에 살았다. 시골의 넓은 땅이 둘 사이를 나누고 있어 서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듯했다. 투안이 둘을 데려왔을 때 특별한 결혼식이나 예식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2년 넘게 함께 지내다가 투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투는 혼자 남아 아이를 키웠고 지금 그 아이는 3살이 넘었다. 민 씨는 이제 나이 50에 가까워졌고 두 아이가 있다. 큰아이는 하노이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고 막내딸은 10살을 넘긴 나이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빈 씨와 아내는 지금까지 작은 말다툼조차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튜가 이곳으로 오고 특히 투안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가 1살이 조금 넘었을 때 빈 씨는 자주 투를 찾아가 안부를 묻고 위로하곤 했다. 동생이 막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어린 아들과 홀로 남은 투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었다. 동생이 떠났으니 이제 투와 조카를 챙기는 것이 형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투는 낯선 곳에 와서 친척도 없으니 빈 씨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보살폈다. 그때 빈 씨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투안도 떠났으니 투와 어린 조카를 우리 자식처럼 여기고 도와주자. 자주 들러서 투가 덜 외로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투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상황이기도 했고 아직 이곳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니 집안의 여동생처럼 생각하며 챙기는 것이 맞다고 여겼다. 그 당시 번 씨도 투가 딱하게 여겨져 남편이 자주 찾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족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주 찾아가면서 빈 씨는 점차 미망인인 올케 투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주는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 있을 때 편안한 차림을 주로 입었고 종종 얇고 헐렁한 옷을 입곤 했다. 동서가 자주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라 속옷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그녀의 풍만한 몸매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민 씨는 자연스레 그녀의 모습에 시선이 갔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점차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남자로서 강한 이끌림을 느끼던 민 씨는 집에서 언제나 지쳐 보이는 아내번과는 달리 활기찬 투에게 더 마음이 갔다. 점점 투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갈수록 그는 자주 조카를 핑계로 그녀를 찾아갔다. 어느 날 아내번이 다소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보니까 당신이 투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자주 가는 건가요? 민 씨는 자연스러운 척하며 대답했다.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 외롭지 않겠어? 가끔 가서 얘기도 나눠야지. 뼈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며 대꾸했다. 그건 우리 여자들 몫이지. 남자가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건데요? 너무 자주 가지 말아요. 이웃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빈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이 참,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냥 형제끼리 도와주는 건데 뭘 걱정해요. 빈 씨는 아내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투의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번 씨도 큰 의심은 없었지만 투가 아이를 낳은 후 더욱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투의 묘한 매력은 마을 남성들에게 강한 끌림을 주었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에는 투도 형부의 특별한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마다 빈 씨는 늘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투도 깨달았다. 형부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는 걸 느끼면서 투는 은근히 즐거움을 느꼈다. 사실 투는 자유로운 성격일 뿐 아니라 과거 연애 경험도 꽤 풍부했다. 결혼 전에는 몇몇 남자들과 동시에 만난 적도 있을 정도였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스스로를 다스리며 지냈지만 여전히 내면은 감춰둔 열망이 남아있었다. 빈 씨의 눈빛에서 그와 비슷한 갈망을 읽으며 묘한 공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활기 넘치는 투의 모습은 그가 과거에 자유롭게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했고 그 매력은 점점 강해져 주변 사람들에게서 쉽게 눈을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빈 씨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투의 눈에 비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투 주변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지내다 보니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웠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부인 빈 씨였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투는 빈 씨 앞에서 항상 자유롭고 과감한 옷차림으로 매력을 어필했다. 가끔은 그의 앞에서 일부러 옷을 갈아입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민 씨는 마음이 흔들리며 속이 뒤집어질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라는 이유로 쉽게 다가설 수 없었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가끔은 투가 자신을 형부로 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한 남자로 보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민 씨가 투네 집에 갔을 때 투는 막 샤워를 끝냈지만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급히 나와서는 형님, 옷 좀 갖다 주세요. 아기가 울어서 정신없이 들어왔네요. 라고 부탁했다. 민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작은 부탁이 시작이 되어 투는 점점 더 자주 민 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부탁했기에 빈 씨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투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빈 씨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며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온통 투 생각으로 가득했다. 점차 빈 씨는 몰래 투에게 용돈을 쥐어주거나 맛있는 것이 생기면 그녀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은밀한 갈망이 드러났고 이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오늘날 사회에서 형부와 올케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기에 이런 감정의 흐름도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레 이어져 갔다. 빈 씨는 아내가 논에 나간 것을 보고 평소처럼 투의 집에 들렀다. 그날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투는 강한 갈망을 품고 있는 듯 보였다. 빈 씨는 조카를 안아보며 몇 마디 던졌고 둘은 가까이 앉아 서로를 은근히 의식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투는 아이를 재운 후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깥방에 두고는 대담하게도 빈 씨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빈 씨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투는 문을 닫았다. 당황한 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누가 오면 어쩌려고? 투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빠가 알잖아요. 제가 오빠밖에 없다는 걸. 오빠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투의 말에 민 씨는 마치 홀린 듯 했고 투가 그를 부드럽게 안는 순간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꿈에서나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빈 씨는 그녀의 유혹을 더는 뿌리칠 수 없었다. 고요한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약한 울음소리조차 두 사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빈 씨는 투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어렵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투는 진지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전 오빠가 떠난 이후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티고 있었어요. 오빠가 아니라면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투의 말과 함께 손길이 닿자 빈 씨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떠올랐던 죄책감은 금세 사라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며 격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울음소리가 들리건 말건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투의 방 침대 위에서 완전히 몰입한 채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투는 형부의 품 안에서 위안을 느꼈고 빈씨는 투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윽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다. 황급히 옷을 매만지고 나와서 아이를 달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비밀스러운 관계는 점차 투에게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원했고 더욱 자주 충족되기를 갈망했다. 어느 순간부터 민씨 역시 완전히 빠져들었고 마음은 온통 투에게 사로잡혔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처음에 원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형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서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예전에는 가족을 세심하게 돌보던 민씨가 이제는 점점 무관심해졌고 그 모든 애정은 투에게 쏟아졌다.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그는 투의 집으로 가서 때로는 일을 핑계로, 때로는 그녀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바쁘거나 손님 일을 해야 할 때는 투가 아이를 데리고 윈신의 집에 오곤 했다. 둘은 원씨 앞에서 마치 노련한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원씨가 있는 자리에서는 평범한 가족처럼 얘기하다가 그녀가 없을 때는 마치 빈씨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양 친밀함을 과시했다. 투는 요즘 답답한 마음에 말했다. 며칠 동안 왜 안 와요? 오빠 보고 싶었다고요? 빈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옆에 있잖아. 요즘 고객님 옷장을 만들어야 해서 바빴어요. 며칠 내로 끝내야 하니까 끝나면 보상할게요. 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야 그냥 언니가 알까봐 걱정될 뿐이죠. 오빠도 조심해야 해요. 빈씨는 안심시키듯이 말했다. 걱정 마요. 아마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이 보러 온 것뿐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투는 기뻐하며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빈씨를 부엌 쪽으로 이끌며 그의 볼에 살짝 키스를 했다. 알아요?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빨리 와요. 기다리느라 애가 탄다고요? 빈씨는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심해요. 누가 보면 큰일 나요. 우리도 가족이니까 소문나는 건 안 좋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끝나면 꼭 바로 와야 해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몰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 빈씨의 어린 딸이 내려왔다. 아이는 투가 빈씨의 팔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투도 그 장면을 알아차렸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저녁 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오늘 아빠랑 이모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논에 나가면 아빠가 이모네 집에 가더라고요. 오늘은 둘이 부엌에서 팔짱도 꼈다니까요. 번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다시 말하면 혼난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번씨도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의 말이 어린애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번씨가 아이에게 물었다. 오늘 이모가 집에 왔어? 오래 있었니? 엄마한테 무슨 말은 안 하고? 응, 엄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빠랑 잠깐 얘기하다가 둘이 부엌으로 내려갔어. 번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별일 아니겠지? 그런데 앞으로 또 뭐가 보이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야 해. 알겠지? 빈씨는 늘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투에게 가려고 했었다. 투도 그를 기다리며 종종 마당에 나와 옷을 만지거나 집안일을 하며 빈씨가 있는지 살피곤 했다. 그녀는 그의 존재에 점점 의존하게 되어 빈씨의 집 옆 정원으로 가서 일부러 기침을 하며 그를 부르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저녁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빈씨의 집 근처를 서성거리며 그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투의 이런 모습에 자제력을 잃은 빈씨는 일이 바빠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투의 집으로 향하곤 했다. 두 사람은 부엌이나 숨겨진 공간에서 몰래 만나며 욕망을 채우며 점점 경계심을 잃어갔다. 첫 번째 은밀한 만남 이후 그들은 수많은 비밀스러운 순간을 반복했고
때로는 방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그리고 심지어 정원에서도 만났다. 두는 점차 빈 씨를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처럼 여기게 되었고, 때로는 그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 강렬한 욕망은 둘 다 변질시켰고 그들의 삶에서 이성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었다. 이 세상에 남편이 올케와 몰래 관계를 갖는 가족만큼 불행한 가족이 또 있을까? 이런 불행한 상황을 겪으며 사람의 자제력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그 잘못된 관계는 2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몇 달 만에 발각되지만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번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밭일에 매달리고 저녁에는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빴기 때문이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불륜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번 씨의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엄마,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요. 아빠가 자꾸 이모 집에 가곤 해요. 때로는 몰래 담을 넘어가는 것도 봤다고요? 엄마가 나가시면 바로 이모 집으로 가요. 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괜히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걔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는 변한 게 없단다. 딸은 속삭이듯 이어서 말했다.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마을 회의에 가신 날 아빠가 우통을 벗고 이모 집에 갔어요. 제가 봤는데 아빠가 문에 도착하자마자 이모가 뛰어나와서 아빠를 안았어요. 무서워서 바로 집에 왔어요. 놀란 번 씨는 물었다. 그런데 왜 진작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이미 몇 번 말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믿지 않으시고 저를 혼내셨잖아요. 요즘 아빠는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모 집 아이를 더 사랑스럽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딸이 아빠의 수상한 행동을 자주 언급하면서 번 씨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바쁘더라도 아내에게 신경을 써주곤 했지만 요즘은 부쩍 소홀해진 느낌이었다. 특히 투가 젊고 활발한 성격에 옷차림도 자유로운 것을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남자로서 유혹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증거가 없는 한 그녀의 마음속에만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번 씨는 논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마을에서 뱀을 잡는 T씨를 만났다. T씨, 왜 그러세요? 라고 묻자 T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뱀을 잡으러 우연히 댁 뒤쪽으로 갔는데 마침 빈씨가 투씨와 돼지우리 뒤쪽에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괜히 보고 말하기도 좀 그래서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T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번 씨는 충격을 받아 멍해졌다. T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딸이 했던 말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논에 나갈 기분도 사라져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찾기로 했다. 골목에 다다르자 마침 빈씨가 서둘러 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번 씨는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다. 지금 저기서 뭐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빈씨는 순간 놀란댔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그냥 조카 보러 다녀온 거야. 뭘 그렇게 소란을 피워? 번 씨는 남편을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그러는데 당신이 투씨랑 안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자꾸 당신이 거기 자주 간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죠? 빈씨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동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는 것뿐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하지만 번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떳떳하다면 그렇게 놀랄 일도 없겠죠? 조카 보러 가는 거면 당당하게 가면 되지. 왜 몰래 가야 하죠? 경고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번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빈 씨는 아내가 화가 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녀가 계속 논일에 집중하자 곧바로 투의 집으로 달려갔다. 큰일 났어. 우리 둘이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방금 번 씨가 얘기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두고 한동안 만나지 말자. 너도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투는 그런 말에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뭘 그리 걱정해요? 우리가 조심했잖아요. 아마 한 언니가 당신이 자주 우리 집에 온 걸 보고 질투하는 거겠죠. 진정해요. 아니야.
누군가 실제로 본 게 맞아. 우리 딸도 자꾸 나한테 집에줘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모양이야. 게다가 우리 둘이 돼지 우리 근처에 있던 걸 이웃이 본 것 같아. 당분간 거리를 두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빈 씨는 두려움에 창백해졌지만 듀는 태연했다. 원래 성격이 당당하고 담대한 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남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걸 더 두려워했다. 그날 이후 빈 씨는 듀에게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듀는 오히려 도전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빈 씨는 이 모습에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남편과 듀 사이에 정말로 뭔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빈 씨는 남편 딘 씨를 점점 더 엄격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한 빈 씨는 더 이상 동서의 집에 자주 가지 않았고 길에서 듀를 만날 때도 대화나 접촉을 피했다. 하지만 듀는 다르게 느꼈다. 이제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줄어들자 점점 더 참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매일 빈 씨가 집을 비우는 순간을 엿보다가 그녀가 떠난 것을 확인하면 빈 씨를 부르곤 했다. 오빠, 방금 언니가 일하러 간 것 같아요. 여기 잠깐 와서 도와줘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정말 중요한 거야? 이제는 그만 부르라고 했잖아. 언니가 돌아오면 큰일이야. 딸도 집에 있잖아. 가족끼리 도와준 게 뭐 어때요? 잠깐만 와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듀의 말에 빈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큰일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문에 들어서자마자 듀는 그를 끌어안고 침대로 데려갔다. 듀의 강렬한 행동에 빈 씨는 저항할 틈도 없이 또다시 그녀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오랜 자제에도 불구하고 듀의 유혹 앞에서 결국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그날 빈 씨의 딸이 몰래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논에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렸다. 원 씨가 급히 집으로 달려왔지만 아슬아슬하게 빈 씨를 붙잡지 못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몇 번이나 발각될 뻔했지만 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덕적 가치나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약 2주 동안 아무 일도 없자 빈 씨는 성실하게 일에 매진했고 듀의 집에 가지 않았다. 딸도 아빠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빈 씨도 남편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듀가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빈 씨가 논에 나가고 빈 씨가 마당에서 나무를 작업하고 있을 때 듀가 담장머로 손짓하며 그를 불렀다. 빈 씨는 잠시 주저하다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이제 나 부르지 마. 너무 겁이 나. 빈 씨가 돌아오면 큰일 난다니까. 하지만 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잠깐만 와줘요. 15분만 있다 가면 돼요. 오빠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다고요. 방금 언니가 논에 나갔잖아요. 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또 들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장이야. 우리 그만두자. 이젠 정말 안 돼. 듀는 간청하듯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더요. 딱 오늘 한 번만. 그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오빠가 안 오면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빈 씨는 난처해하며 서 있었다. 그녀를 여기 그대로 두자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가자니 또 불안했다. 마음은 계속 갈등했지만 결국 아내와의 두려움이 그를 제지했고 그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갔다. 망설이다가 결국 빈 씨는 마음을 굳히고 아마도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듀에게 먼저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뒤따라 가기로 했다. 빈 씨는 작업 중이던 전기톱을 끄고 주변을 살피며 몰래 담을 넘어 듀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 빈 씨가 이미 이웃에게 감시를 부탁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침 그가 담을 넘는 순간 한 이웃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논에 있는 빈 씨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빈 씨도 결심이 확고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동생에게도 함께 와 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빈 씨와 듀는 방에 있었다. 빈 씨는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그들의 모습을 목격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빈 씨는 깜짝 놀라 옷을 급히 입었다. 반면 듀는 침착하게 옷을 입었다. 빈 씨와 그녀의 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이웃들도 몰려들었다.
문이 잠겨 있어 방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민 씨가 도망치려 문을 열자 번 씨와 동생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동네 사람들과 딸의 눈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동안 조용했던 마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모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한편 튜는 번 씨와 그녀의 동생들에게 끌려 나와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번 씨의 분노 어린 손길에 가차없이 맞았다. 그러나 튜는 끝까지 말없이 모든 것을 견뎠다. 그들은 튜를 마을 회관 앞으로 데려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몰려들어 수군거렸고 조용하던 마을에 큰 파장이 일어나며 이 사건은 마을에 전례 없는 큰 소문이 되었다. 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과하며 이 마을을 떠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아이가 자라 이 땅을 물려받을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튜는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다시 몽카이로 돌아가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민 씨는 번 씨의 끊임없는 책망을 견뎌야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에 전념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도덕적인 선을 넘는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달았고 그로 인해 남겨진 오명은 씻을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청취자 여러분, 이로써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